이야기식으로 전달해드리는 내용이다 보니 옆에 살을 붙이거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살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소통을 위해 전하고 싶은 말을 넣을 때도 있죠. 저는 따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해서 소통을 하지 않으니 이런 부분은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길지도 않으니까요. 그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해결 사건 역시 지금처럼 쭉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가끔 미해결 사건에 가족분들이 한 말들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 전과 같은 관심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 모두의 기억에서 잊혀졌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을 접하기도 합니다. 참 씁쓸하고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해결 사건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야 나중에 해결된 내용도 전달드릴 수 있겠죠. 가끔 해결된 사건을 전해드리는데 모두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해결된 많은 사건들을 전해드리고 싶지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 슬프네요. 여러분들도 함께 그분들의 사건이 해결되길 같이 응원해주세요. 비록 제가 큰 채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개미 발톱만큼은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988년 11월 19일 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미카엘라 게렛이 가족과 점심 식사를 끝냈을 때 누군가 그녀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집에 찾아온 이는 미카엘라의 친구로 사탕이랑 탄산음료를 사러 마켓에 갈 건데 함께 하겠냐 물어보기 위해 집에 찾아온 곳이었습니다. 마트는 고작 집에서 2블록 떨어진 위치였고 다른 친구도 함께였지만 엄마는 딸을 내보내기가 영 탐탁치 않아 처음엔 안 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미카엘라는 엄마에게 귀여운 애교를 부리며 마켓에 보내주길 부탁했죠. 결국 엄마는 딸이 간식을 사러 나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미카엘라는 문을 나서기 전 엄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헤이워드의 미션 블러드바에 있는 마켓에 킥보드를 타고 가며 무슨 간식을 사 먹을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켓에 도착한 미카엘라와 친구는 간식을 고르기 위해 매장 문 옆에 킥보드를 세워두고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간식을 다 고르고 밖으로 나온 미카엘라와 친구는 문 앞에 킥보드를 잊고 제잘제잘 떠들며 걸어가다가 번뜩 놓고 온 킥보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매장 앞으로 다시 돌아갔죠. 분명 매장 앞에 2대가 세워져 있어야 했지만 그곳엔 한 대밖에 없었으며 사라진 한 대는 미카엘라의 것이었습니다. 미카엘라는 킥보드를 찾아 두리번거리다 발견을 하는데 입구에서 떨어진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킥보드는 세워진 차 옆에 뉘어진 상태였죠. 그녀는 킥보드로 다가가 그것을 줍기 위해 몸을 구부립니다. 그때 세워진 차에서 어떤 남자가 급하게 미카엘라를 붙들어 차에 던져놓고 운전에 떠났습니다. 미카엘라의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본 친구 카트리나는 얼어붙은 채 아무것도 못하다 서둘러 사람을 부르러 뛰었습니다. 카트리나는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됩니다. 대낮에 일어난 이 사건은 지역 사람들을 넘어서 미국 전역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24시간 이내 샌프란시스코 곳곳에 프로필과 사건 내용이 전달됩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킥보드를 수거했고 그곳에서 지문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수사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카트리나의 이야기를 듣고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때 잘못 전달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히피 같은 남성에 대해 설명을 하며 직원이 본인이 일전에 주차장에서 그런 비슷한 남성이 운전을 하는 모습을 보았던 모양입니다. 실제 목격된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외모를 불러버렸으니 이틀간 경찰은 직원이 말한 사람을 찾았고 언론에서 역시 그 사람을 보도했습니다. 카트리나의 말에 따르면 백인의 20대 남성이며 얼굴에 심한 여드름 같은 것이 있었고 어깨까지 오는 금발 머리카락에 지저분해 보였다고 합니다.
미카엘라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고 수천 개가 되는 제보들을 받았으며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1992년에는 인디애나에 수감되어 있는 한 남성이 자신이 미카엘라가 어디에 묻혔는지 안다며 지역을 말해주겠다 화풍을 쳤지만 거짓으로 확인되며 형량이 추가됐습니다. 제보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왔지만 그녀의 사건은 미해결로 남으며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녀의 실종 30주년에 미카엘라의 사건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공받았던 정보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었고 형사는 이 남자의 지문을 킥보드에 남아있는 지문과 비교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2020년 12월 22일 경찰은 발표를 하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30여 년 전 일어난 미카엘라의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를 찾았다는 발표였습니다. 그자는 59세의 데이비드 미시로 미카엘라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며 86년과 89년에 2명의 여성을 해한 혐의로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현재는 그 두 사건들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미카엘라의 사건으로 캘리포니아로 이송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져 재판에서 제대로 된 형량을 받고 미카엘라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정의가 내려지면 좋겠네요. 이 사건은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많은 수의 경찰이 은퇴를 하거나 담당 형사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고 희망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침내 범인이 잡혔다는 것에 다행스럽고 경찰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고 부모님이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경찰로부터 미카엘라가 무슨 일을 겪었을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전해들었다고 하는데 감히 부모님이 느낀 감정에 대해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비록 부모님이나 이 사건을 알고 있던 많은 이들이 바란 형태는 아니었지만 범인을 잡았다는 부분에 대해 조금이나마 마음이 달래졌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경찰관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미해결인 채로 32년이 흐르고 포기하지 않은 경찰의 노력으로 마침내 범인을 찾은 데이비드 미시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